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라고 합니다. 이제 2022년이 다 가고 23년이 오고 있어서 이제 23년 글로벌 제약 시장이나 국내 제약 시장 이제 섹터에 대해서 좀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컸던 이슈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보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도 여기서 피해갈 수가 없고,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금리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특히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들이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상대적으로 제약사나 CDMO 기업들 같이 이제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 방문 등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그때 코로나 시절에 비해서 이제 점차 개선된 실적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리뷰를 하고요. 이제 특히 바이오테크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이전은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건수나 규모가 줄었지만 글로벌 기술 이전 시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코로나19 시절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나 아니면 또 워낙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바이오테크들의 밸류 자체가 높아졌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밸류 하락이 지속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을 구매하는 빅파마들이 구매를 이제 다음 해나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미뤘던 영향이 좀 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추이도 11월 말 기준이지만 이제 한 2,000건 좀 안 돼서 전년도에 전년도 3,000건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업종별로 이제 내년 전망을 좀 하자면, 일단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에서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형 제약사들의 여전히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데, 국내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에 인해서 건강보험이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그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23년부터 적자를 전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한 20조 원 규모의 적립금 같은 경우도 28년이면 이제 적자로 다시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건강보험률은 법정 상한이 8%로 정해져 있는데, 이제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26년까지 8%의 도달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조달하는 건 어렵고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차 인하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보험 단일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의 바잉 파워가 좀 강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가 인하에 대해서 이제 좀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성장이 둔화되는 만큼, 그리고 약가 인하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성장이 중요해지고 있고, 2022년에도 실적이 좋게 나왔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나보타의 미국 매출 아니면 이제 한미약품의 북경법인 매출이 이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3년에도 이런 양상은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추가적인 기업으로는 대웅이나 한미 외에도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 이제 최근에 좋은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FDA 승인을 이제 진출을 하는 것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HK 노엔의 K캡도 이제 중국 판매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 외에 동남아나 이제 미국, 유럽 등의 파트너 사업 확보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업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대표되는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에도 워낙 실적이 고성장을 했지만 23년에도 고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항체의약품 시장 자체가 전방산업인 성장성이 워낙 아직까지도 좋고, 특히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여전히 적응증들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미국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같은 데서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알츠하이머에 대한 항체 치료제들이 이제 새로 좋은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FDA 승인 가능성도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규 항체 의약품 시장 자체가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좀 대비적으로 그 항체 의약품 생산하는 거는 동물 세포 기반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글로벌 전체에서 빅파마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7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5년에는 56% 정도를 차지할 거로 전망이 될 정도로 이제 신규 캐파 증설을 CDMO 기업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약가 인상률도 제한하고 처방 품목에 대해서도 CMS 약가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약가에 대한 압력들이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빅파마들 사이에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CDMO에 대한 위탁 생산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CDMO 중에서도 이제 생산량 조절이 좀 탄력적인 대형 CDMO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론자, 뭐 캐털란트 같은 기업들이 빅파마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 그다음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있고, 이런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는 레미케이드랑 그다음에 뭐 헐셉틴, 리툭산, 아바스틴 이런 그 제넨텍의 세 가지 항체 의약품이 항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전체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신규 품목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23년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휴미라 시밀러 시장이 이제 미국이 개방이 될 예정이고, 24년에는 뭐 스텔라라나 아일리아 같은 시밀러 시장들이 또 이어서 개방이 되고, 뭐 그 뒤에 프롤리아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방이 돼서 시밀러 시장 자체가 좀 급격한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미국 같은 데도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좀 더 장려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뭐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하면은 의사들에게 한 2% 정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현재는 6%에서 8%로 한 2% 증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CMS가 다 장기간 독점하는 품목 중에서 매출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약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부여를 받았는데, 약가 협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돌입하는 경우는 약가 협상을 피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달리 빅파마들도 소송이나 아니면 특허 덤불을 통해서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지연시키기보다는 바이오 시밀러 출시를 용인하는 대신 CMS와 약가 협상을 피하는 전략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밀러 출시가 현재보다는 이제 특허 만료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하도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경쟁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책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체 조제가 가능한 인터체인저빌리티나 아니면은 이제 램시마 SC로 대표되는 바이오 베터들의 차별화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자체는 이제 고가 의약품을 저가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는 의약품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율 향상이나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가격이나 여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워낙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이제 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기술 이전 건수가 급감하고, 특히 이거는 뭐 코로나19로 급증했던 감염 질환 파이프라인들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 건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빅파마들의 품목 특허 만료는 계속 2030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예정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신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가 필수적이고, 22년에 파이프라인 구매를 미뤘던 만큼 23년에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구매에 다시 나서야 되는데, 이제 이 시점은 이제 금리 인상기가 좀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밸류 하락이 멈췄을 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는 기술 이전이 다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CMS와 약가 협상 때문에 이제 옛날보다 이익 회수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개발 비용도 줄이고 개발 리스크도 좀 줄이고자 하는 경향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 국내 바이오텍트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임상 단계 이전 단계의 연구 개발 단계인 에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선호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탑픽으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HK 이노웨는,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급성장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파 능력 기반으로 CDMO 사업이 안정적이고 또 고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에피스가 시밀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밀러 시장 자체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제 K캡의 중국 진출 본격화, 아니면 또 유럽 파트너사가 내년 중에는 이제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동남아 시장 진출이 되고, 23년에는 동남아 시장 진출도 이어질 예정이고, 25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 직판을 할 예정인데, 직판을 통해서 파트너사인 뭐 테바나 화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판매를 하면서
유통 구조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마진을 확보를 하고 그 마진 같은 경우가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판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증가는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리닉 대상 영업보다는 이제 보험사 PBM 대상으로 선호 목록 등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판관비가 증가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을 확보를 할 수밖에 포트폴리오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판관비 영향은 신제품이 추가되면서 이익률을 계속 보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 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제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특히 CDMO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고성장기에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기술 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2년에 비해서 23년은 좀 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작용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